자, 수업하자.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게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죠. 오비탈 현대적 원자 모형이었고, 그리고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모든 거를 좀 확률과 통계로서 설명을 하는 어떤 이런 미시세계에서의 양자들의 움직임이나 양자들의 활동을 전부 확률이나 통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비탈, 그러니까 현대적 원자 모형, 양자역학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만든 확률 함수로서 오비탈은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S오비탈 하면 특징이 뭐였어? 어떤 형태? 구형. 네, 구형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전자껍질이 그러니까 구형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치? 모든 전자껍질에 있다. 그러니까 S오비탈은 1S부터 시작이었지. 그래서 가장 작은 구가 되는 게 1S, 그거보다 좀 더 큰 구가 2S, 3S, 4S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은 R형. 네, 그쵸? R형형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P오비탈은 하나의 오비탈로 얘기해 주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몇 개의 오비탈이 들어있다? 3개의 오비탈이 들어있다 였던 거고, S오비탈은 그거에 비해서 방향이 없으니까 몇 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고, 한 개가 그냥 끝이었고, 여러 개. 한 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는 게 끝이었고, P오비탈은 언제 처음 등장한다? 네, 2P 오비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2P, 3P, 4P, 5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어요. 5까지만 적자. 그 다음에 D오비탈. D오비탈은 무슨 형인지는 알 필요 없는데 얘도 이제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이 총 5가지 방향이 존재를 해서 우리는 5개의 오비탈이 D오비탈 하나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조금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3D 오비탈이 출발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3D 오비탈, 4D 오비탈, 5D 오비탈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D 다음 뭐였어? F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서, 자, F 오비탈도 무슨 형태인지는 알 필요 없고 방향이 있긴 있는데 몇 개의 방향? 7개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였었고, 그래서 얘는 4F가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특징만 일단 알면 되는 게 오비탈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주면 되는 거였던 거고, 얘네들은 어떻게 알아낸 거다?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좌표를 막 최대한 많이 얻어가지고 여기에 존재할 확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점을 많이 얻어서, 경우의 수를 많이 얻어서 그걸 확률로서 계산을 했을 때 90%가 특정 형태 안에 몰려 있고 나머지 10%는 그 바깥에 막 아무데나 찍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10%는 일단 무시해주고 그 90%인데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오비탈, 저기서 얘기했던 쭉 저런 애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 90%인데 안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였었던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오비탈의 개념이었고, 자, 근데 이 전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오비탈의 전자가 배치되는 규칙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 규칙 같은 경우는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 준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게 3개의 규칙 중에서 3개의 규칙 중에 2개만 배웠었는데, 일단 2번을 우선적으로 배웠었죠. 2번을 먼저 얘기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 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였어? 똑같은 스핀 X. 그러니까 전자가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되고, 왜? 전자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는 거였냐면, 전자가 스핀할 때, 전자가 움직일 때, 그건 이제 곧 전류의 흐름이 되니까 전자가 스핀하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끼리 서로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게 반발력, 인력 이런 거였던 거잖아. 그런데 전자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그 스핀 방향이 서로 같으면 심해지는 거고, 서로 반대면 거의 약해진다, 엄청나게 약해진다, 거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됐었는데,
그래서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끼리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한 오비탈당 전자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두 개. 왜? 스핀이 정반대인 거면 딱 두 개까지만 되는 거 맞잖아요. 정반대 둘만 들어가려면.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저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 두 개씩 들어간다. 어디에? 각 오비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땡겨서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S 오비탈은 오비탈 하나짜리니까 전자 두 개까지 들어가는 게 끝나는 거고, 자 P 오비탈은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왜? 얘가 오비탈 하나당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P 오비탈은 오비탈 3개짜리니까 6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겠어? 10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F 오비탈은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겠어? 14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1번 싸움의 원리였습니다. 자, 싸움의 원리는 뭐였어?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여기부터 오늘 좀 할 얘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잠깐. 자,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 해봅시다. 자, 이제 그냥 그거 말고 드린 건 일단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요거 하던 얘기 계속 해봅시다. 자,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상을 갖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만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2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해보면, 이 CO2는 본인이 CO2이기 위한 에너지만큼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에너지를 추가로 가해주면 그걸 통해서 아예 물질이 바뀌어버리던가, 아니면 이 받은 에너지를 금방 다시 뱉어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물리에서 연력학의 형태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이게 뭐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이어질 텐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게 그대로 반영돼서 싸움의 원리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전자들은 본인들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갖고 있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을 수 있는 애들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들부터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둘까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게 1s 오비탈일 테니까 가장 가까운데 존재할 수 있는 2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은 어차피 1s는 다 찼으니까 1s는 못 들어가. 그럼 1s 다음으로 에너지가 작은 2s에 들어가. 이런 순서대로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채워나가는 게 자연계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에너지를 제일 작게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싸움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들어가라는 이야기였고, 이 얘기를 할 때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한텐. 그러니까 그냥 다전자 원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가 많은 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s보다 에너지가 큰 게 2s고 2s보다 에너지가 큰 게 2p고, 아까 ss, ps, ps 뭐 이렇게 외우고 있던데 얼추 뭐 그렇게 외워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s, 그리고 3s보다 에너지가 큰 게 3p 다음이 4s가 먼저 오고 그 다음이 3d, 그 다음에 뭐 4p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형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적어놓은 걸 보면요. 자, 1s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 번째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라고 하는 오비탈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에서 끝나겠어요? 2개에서 끝나는 거야. 그쵸? 근데 두 번째 껍질은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자가 몇 개 되겠어? 8개. 그쵸? 2s한테 2개 들어가고 2p한테 6개 들어가서 8개잖아. 그게 옥텟 규칙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뭐가? 자, 세 번째 껍질로 가면요. 3s에 2개, 3p에 6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하면 세 번째 껍질도 8개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3D 오비탈이 있네. 그럼 원래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총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죠. 10개라고요? 18개죠, 18개. 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다시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이게 다 지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앞에 숫자가 3이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3s, 3p, 3d 이렇게 해서 전자수가 18개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다른 거예요? 옥텟 규칙이랑 다른 거지. 근데 이게 네 번째 껍질로 가보면요, 심지어 네 번째 껍질에서는 뭐 이걸로 동그라미 칠까? 네 번째 껍질은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이거 합치면 몇 개입니까? 32개.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이랑 다른데 왜 우리는 옥텟 규칙을 쓰고 있냐? 이건 옥텟 규칙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자번호를 20번까지만 외우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원자번호 20번 쭉 다시 불러봅시다. 수, 네. 리튬, 다음 다 같이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예, 산소, 붕소 다음 질소 누구야? 씨.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외우잖아. 자, 근데 우리 요거 가로줄을 뭐라고 했어? 주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주기를 매겨줍니다. 그리고 세로줄을 뭐라고 해? 족이라고 해서 얘가 1족, 2족이고 그 다음이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요 20번까지만 얘기를 하면 1족, 2족 다음 13, 14, 15, 16, 17, 18족 즉 3족부터 12족이 3주기까지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라고 그 주기율표를 드린 겁니다. 제가 드린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실제로 이 3족부터 12족이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4주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치? 그것도 4주기에 누구 옆에? 칼슘 옆부터 쭉 처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치?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여기 3족부터 12족이 왜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빼놓고 배웠냐면 쟤네들이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는 애들, 옥텟 규칙과 상관없는 애들이 됩니다. 자, 이거 봐봐. 왜 이 다음부터가 옥텟 규칙과 상관없어지느냐를 보면요. 자, 우리 칼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비탈 전자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겠지. 자, 우리가 칼슘을 전자 배치를 한다 그러면 칼슘 몇 번? 칼슘 20번이지. 자, 칼슘 20번이니까 해보면요. 자, 전자 배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데려와서 그냥 채우면 돼. 싸움의 원리. 그래서 1s 데려와서 2개 채워. 그 다음 거 데려와야 되니까 2s니까 2s. s 오비탈의 전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2개. 2개. 그러니까 2s에도 2개 채워. 그 다음에 2p 오비탈 데려와. 왜? 2s 다음에가 2p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2p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6개. 그러면 6개까지 채워. 그럼 이게 총 몇 개예요? 10개 채웠지? 그럼 아직 10개 더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음 오비탈 데려오면 2p 다음인 3s 데려와서 몇 개 채워? s 오비탈이니까 2개 채워. 그 다음에 3p 데려와서 그쵸? 3s 다음 3p니까 3p 데려와서 6개 채워. 그럼 여기까지 하면 18 됐죠? 그러면 2개 더 남았으니까 그 다음 거 4s 데려와서 2개 채우잖아요. 그래서 칼슘 다음 게 누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칼슘 다음 원소는 3d 오비탈을 데려와서 이제 3d 오비탈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옥텟 규칙과 달라지게 되겠지.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태로 세 번째 껍질에 9개째 전자가 들어가는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번까지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족부터 12족은 D오비탈을 채우는 애들이거든요. 보면 3족부터 12족이 정확하게 10개지.
그리고 d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확하게 10개잖아요. 그래서 이 3족부터 12족인 애들이 전부 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전이 원소 내지는 전이 금속 이렇게 불러주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워요. 화원에서도. 우리는 계속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쟤네들의 얘기만 하는 거고, 왜 쟤네들의 얘기만 하는 건지를 싸움의 원리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까지만 외우는 거고 4s 오비탈까지만 다루게 되는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요 4주기 13족. 자, 4주기 13족 누구야? 거기 적혀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야? 잘 봐보고. 갈륨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4주기 13족에 해당되는 이 갈륨부터는 다시 3d 오비탈이 가득 찬 상태로 4p 오비탈의 전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또 그냥 원래 옥텟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3d 오비탈을 무시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얘네들 얘기만 계속하는 이유, 이런 것도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싸움의 원리 때문인 거다. 그래서 싸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다.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원리까지도 얼추 설명이 끝났으니까 세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저기, 괜찮아요? 네. 자,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적은 하나야. 전자들끼리의 반발력을 제일 적게 만드는 거. 사실 싸움의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다들 제일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으면, 나머지 이 밑에는 다 전자 반발력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얘도 지금 전자 반발력이 스핀이 반대일 때가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야 스핀 반대인 애들끼리만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발력이 작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같은 오비탈 속에 3개째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스핀 방향이 겹치는 전자가 있게 되고, 그러면 반발력이 엄청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이제 반발력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건데, 자, 훈트 규칙도 마찬가지로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규칙입니다. 근데 얘는 일단 표현은 뭐라고 해줄 수 있냐면요,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훈트 규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만 이름이 규칙이고 나머지는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리랑 규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원리 쪽이 좀 더 중요한 느낌이 들지 않아? 뭔가 규칙은 조금 어겨도 원리는 뭔가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어떤 개념이냐면, 얘네들은 헌법이면 얘는 그냥 법인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규칙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훈트 규칙은 홀 전자 수가 최대. 이게 무슨 뜻이냐? 전자는 최대한 다들 혼자 있으려고 한다. 혼자 있는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인 건데, 어디까지나 1번, 2번 원리들이 다 맞는 한에서 전자들이 최대한 혼자 있으려고 해. 이게 훈트 규칙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름이 규칙인 거야.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가 칼슘 말고 누굴 데려와 볼까? 황 말고 산소로 해봅시다. 산소 아니다. 붕소를 해봅시다. 자, 붕소 몇 번? 3번, 5번. 3번은 뭐야 근데. 네. 자, 붕소 5번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해보면 싸움의 원리 낮은 것부터 해야 되니까 1S에 2개 하면 되겠고, 2S에 2개 하면 되겠고, 2P에 1개까지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비탈에 전자를 표시할 때 여기까지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비탈을 일종의 방해 형태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그림에서 오늘 시험 보면서도 이미 봤겠지만, 그래서 1S 오비탈에 대해서 표시할 때는 방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울리 베타 원리까지 적용시켜줘서 전자 2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스핀으로 그려져 있으면 됩니다.
ES 오비탈에 2개 들어있는 것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p 오비탈 하나당 3개의 오비탈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p 오비탈을 이렇게 그리면 방을 이렇게 3개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는 px, py, pz라고 하는 서로 방향이 다른 오비탈 3개였는데 이 3개의 오비탈은 에너지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얘네들은 방향이 서로 다를 뿐 에너지는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붕소에 p오비탈 전자 하나가 들어갈 때 이 방에 들어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py의 전자가 들어있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렇지 않고 pz의 전자가 들어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싸움의 원리에 의하면 전자를 낮은 것부터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주면 된다라고만 했지. 근데 얘네 셋은 에너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낮은 것부터 채운다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채워도 상관없어. 실제로 전자는 px, py, pz 중에 아무데나 아무 방향으로나 움직입니다. 저 중에 한 방향이 결정되면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붕소 다음 누구야? 탄소. 탄소로 넘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탄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있어야 되니까 p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들어가게 되겠지. 이때 전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으면 얘가 들어있었던 이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무조건 다른 오비탈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건 어떤 식인 거냐면 좀 당연하잖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홀전자 수가 최대로 되는 거야. 반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일종의 어떤 개념이냐면 자, 기숙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기숙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냥 대충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숙사가 있고 6인실이 있어. 그러니까 6명이 쓸 수 있는 실인데 기숙사 6인실이 있는데 이 기숙사 6인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 3개가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이렇게 3개가 놓여진 6인실이 있어요. 2층 침대는 아니고 그냥 하나 단층 침대인데 그냥 2명을 누울 수 있는 침대인 거죠. 보통 2인용 침대.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한 명만 이 방을 쓰고 있었어. 혼자 이 방을 쓸 때는 이 침대를 쓰든 이 침대를 쓰든 이 침대를 쓰든 뭐겠어? 당연히 본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침대나 원하는 침대를 이렇게 한 명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숙사에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돼서 2명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2명째가 굳이 원래 있던 사람이 쓰던 침대랑 같은 침대를 쓸 이유가 없겠지. 라는 것과 같이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2명째는 다른 침대, 본인이 또 원하는 다른 침대를 골라서 쓸 거예요. 그리고 3명째가 들어오면 그 3명째도 이 둘이 안 쓰는 침대를 쓰겠지. 근데 6인실이니까 4명째가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한 침대를 둘이 쓸 수밖에 없겠지.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그치? 그러면 이제 이 4명째부터는 이렇게 한 침대를 둘이 같이 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가? 훈트규칙이라고 하는 게. 잠시만요. 네, 그래서 목 아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훈트규칙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때 누가 홀전자냐면 이렇게 혼자 침대를 쓰는 애들, 그러니까 혼자 들어있는 애들을 홀전자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을 수 있도록, 단 언제? 위에 2개의 원리를 지키는 한 안에서 홀전자 수가 최대 많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옆에 호실을 쓰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때는 아무리 그래도 이 방에 한 명 더 들어와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탄소에서 다음 질소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더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산소로 가서 여기에 4개가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소 때 여기 3개라서 한 방 했는데 산소가 되면서 전자가 하나 더 추가할 때 나도 방 혼자 쓸래 이러면서 갑자기 3s 오비탈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싸움의 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EP 오비탈에 4개 되면서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같이 추가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산소 다음 플루오린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5개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여기 하나 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네온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 더 들어갈 거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트륨까지 가서야 3s 오비탈이 나와야 되는 거. 이런 개념이 되는 게 훈트 규칙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든 이 원리 규칙들을 다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원자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걸 우린 바닥 상태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저 규칙 중에 규칙을 좀 안 지켜도 괜찮아요. 단지 그 안 지킨 애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들은 이걸 다 지키고 있는 애들인 거고, 안정적이지 않은 애들, 보통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던가 이런 애들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애들은 이 중에 하나를 어기고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나 이상을 어기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들뜬 상태라고 표현해 줍니다. 들뜬 상태. 말 그대로 들떠 있다 할 때 그 들뜬 상태라고 표현해 줘요. 그래서 이걸 다 지키고 있으면 바닥 상태, 이 중에 하나라도 어겨지고 있으면 들뜬 상태인데, 딱 한 가지, 얘는 그냥 어길 수 없는 애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기게 되면 그건 들뜬 상태인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할 수 없는 애예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기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오비탈에 전자 3개가 들어있거나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만 있긴 한데 그 2개의 스핀이 같은 방향이거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좀 들뜬 상태라서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불가능한 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1S에 2개가 들어있고 2S에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로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이런 건 2S가 다 안 찼는데 2p를 채웠으니까 싸움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움의 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건데, 이런 건 그냥 들뜬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2p 오비탈에 전자가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훈트 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들뜬 상태인 겁니다. 그냥 이걸 지키게 바꿔놓으면 이건 바닥 상태인 걸 거고. 그래서 이게 전자 배치 규칙이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으면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 드린 주기율표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겨보세요. 뒤로 뒤집어 보시면, 네, 빈 종이잖아. 거기다가 황의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 황의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하는 시간도 드릴 겸 쉬는 시간이랑 같이 드려서, 지금이 3시 10분, 3시 9분이니까 이거 해놓고 쉬시면 되고요. 그래서 20분부터 다시 수업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오비탈 전자 배치 황. 일단은 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 2개, 3P에 4개 하면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자 배치 얘기할 땐 이젠 훈트 규칙까지 해서 그림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계속 같이 그려보면, 자, 1S에 2개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S에 2개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P 6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S에 2개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거 3P에 4개 할 때는 본인들
알아서 마음대로 편한 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해놓고 네 번째 거는 이 세 칸 중에서 그냥 아무 데나 하세요. 전 가운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본인들이 저는 첫 번째 칸이 좋아요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칸에다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황해 오비탈 전자 배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좀 연습하게 될 겁니다. 뭐 시험에서도 그렇고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아무튼 연습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비탈을 전자 배치를 하는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는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지우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적 원자 모형 자체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랑 일단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칠판에 한 이쯤에다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점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 점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설명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칠판에 뭐 대충 오른쪽 위쪽에 있는데 오른쪽 위에 끝에서 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치, 좌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한테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4개의 좌표 평면으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걸,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개념이 좌표라고 하는 개념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저런 거의 위치 같은 걸 설명할 때 좌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처럼, 지금 이 전자들을 얘기할 때 이 전자들의 양자, 그러니까 전자가 양자니까 이 양자들의 어떤 좌표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우린 양자의 위치를 알고 있어, 없어?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 애초에 이런 전자, 그러니까 양자들의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아이디어가 양자역학의 출발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양자의 정확한 위치 좌표라는 건 얘기할 수 없어. 그래도 좌표처럼 양자에 뭐를 표시하기로 하게 했냐면, 그래서 운동 상태를 표시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이 양자의 오비탈부터 시작해서 이런 양자들의 어떤 것들을 수치로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양자수라고 하는 걸 우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양자수는 일종의 좌표 개념인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좌표처럼 딱 어떤 특정 위치를 정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전자가 지금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고 어떤 운동 상태를 갖고 있고 이런 걸 정리해주는 좌표인 거, 그런 걸 이제 우린 양자수라고 불러줄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오비탈에서 얘기하는 양자수라고 하는 건 총 4가지의 양자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칸짜리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4개짜리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좌표가 n이에요.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게 n이야. 우리가 이 n은 주양자수라고 불러줍니다. 가장 주가 되는 양자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전자들 중에서 내가 콕 집어서 요 전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전자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돼. 저는 지금 칠판이 있고 그려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걸 통화로 설명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전화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얘를 설명할 때 그려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막 주절주절 길어지잖아. 그럴 거 없이 제일 처음 주양자수라는 걸 설정해서 주양자수부터 좌표를 쭉 얘기할 거고, 그 주양자수는 뭐냐면 여기 오비탈 안에 붙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의 주양자수는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얘를 표시해서 얘한테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얘의 주양자수는 2가 되는 거겠지.
내가 요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의 주양자수는 2가 될 거고요. 내가 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의 주양자수도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의 주양자수는 3이 되는 거겠고, 내가 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의 주양자수도 3이 되는 거지. 이게 좌표로서의 양자수의 제일 첫 번째 주양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그냥 보어의 원자 모형, 즉 껍질의 개념이 그대로 온 거지. 주양자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돼서 얘는 그냥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애인 거고, 얘 셋 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애들인 거고, 얘랑 얘 둘 다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애들인 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주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야. 그냥 과학자들끼리 좌표를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니까 그냥 약속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게 될 숫자는 L. 기호는 L을 써서 여기 L이 오게 될 거고, 이 L은 부양자수예요. 그리고 이 부양자수는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서만 딱 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전자도 전부 다 주양자수가 2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뭘 구분해 줄 거냐면 오비탈을 구분해 줄 겁니다. 그게 부양자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S오비탈은 숫자 0으로 표시하고요. P오비탈은 숫자 1로, D오비탈은 숫자 2, F오비탈은 숫자 3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가 부양자수가 0인 거지. 얘는 1s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2s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부양자수 0. 얘는 2p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부양자수가 1. 얘도 2p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부양자수가 1.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얘는 3s에 들어있으니까 부양자수 0. 얘는 3p에 들어있으니까 부양자수 1. 이런 식으로 오비탈에 매겨진 좌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양자수를 보고 얘는 지금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는구나, 들어있는 전자구나 라는 걸 알아내주면 되는 거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오비탈 건 뭐냐? ML입니다. 다음 필요한 건 뭐가 될 거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도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랑 누구냐면 얘랑 얘지. 지금 내가 이전자 걸 얘기할 때 주양자수, 부양자수 1이었고요. 이전자에도 주양자수가 2고 부양자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전자는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방에 들어있는 전자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ML이고요. 이게 자기양자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자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른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 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양자수예요.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모조리 다 0이라고 하는 자기양자수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P오비탈에 들어있는 애들은 자기양자수를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자기양자수를 매겨줍니다. 왜? P오비탈은 오비탈 3개짜리니까 각 방에다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1 이렇게 숫자를 매겨주는 거지. 자, D오비탈은 부양자수가 2잖아. 그리고 D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였어? 5개짜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매겨주면 정확하게 5개죠. 그러니까 부양자수도 그냥 매긴 것처럼, 그냥 약속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거지. F오비탈, 오비탈 몇 개짜리야? 7개짜리잖아? 그럼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하면 정확하게 7개의 서로 다른 오비탈에 번호를 매겨줄 수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좌표 자기양자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채워보면 얘는 그럼 자기양자수가 그냥 S오비탈이면 구분할 거 없이 0이 되는 거고, 얘도 자기양자수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얘는 여기에 있는 얘가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그냥 마이너스 1 생각해줘서 얘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 자기양자수는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있다면 0 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우린 이제 같은 오비탈 안에 들어있어도 서로 다른 방에 들어있으면 구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는 0 S오비탈이니까. 얘는 P오비탈이긴 한데 맨 앞에 있으니까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한 칸은 뭐가 되냐면, 자, 얘가 지금 3,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도 해볼게요. 얘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오비탈 주항자수가 3이고요. 세 번째 껍질 주항자수가 3이고요. 다음 P오비탈이니까 부항자수 1이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첫 번째 칸에 있으니까 자기항자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둘도 여태까지 다 똑같은 게 나와버리지. 그래서 마지막은 MS. 그래서 얘는 뭐냐? 스핀 양자수입니다. 얘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주로 위로 화살표를 그리는 애들을 양의 스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플러스 2분의 1로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랫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음의 스핀 방향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채워보면 얘는 음의 스핀 방향을 갖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얘의 좌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주항자수가 1이고 부항자수가 0이고 자기항자수가 0이고 스핀 양자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전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전자를 떠올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해보면 얘는 양의 스핀 방향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채운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양의 스핀 방향, 얘는 음의 스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놓고 닫아주면 되겠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닫아주면 되는 거고, 얘도 양의 스핀 방향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하고 닫아주면 되겠고, 얘는 양의 스핀 방향 플러스 2분의 음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닫아주면 되겠고, 얘가 양의 스핀 플러스 2분의 1 닫아주면 이제 이 두 전자까지도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양자의 좌표로서의 개념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껍질에 어떤 오비탈에서 어떤 자기 방향으로 어떤 식의 스핀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줄 수 있는 좌표인 거지. 일종의 좌표 개념은 맞잖아. 특징을 이렇게 숫자로서 정리해 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S오비탈이란다. 이게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어려워요? 뭐 쉽진 않을 수 있겠지. 쉽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아이고. 자,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주항자수가 4니까 네 번째 껍질에 있는 D오비탈에 D오비탈 5개 중에서 몇 번째 오비탈인 거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위쪽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치? 이렇게 4D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4D 오비탈에 5칸 중에서 요 칸에 이렇게 양의 스핀 방향을 갖고 있는 전자, 이걸 표시하는 게 이런 좌표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그 1번 프린트는 다 한 거고 다음 주에 당연히 다 시험을 볼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펴봅시다.